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낡은 주유소의 정면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기 전에 구독자님들이 총 3개의 요청사항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의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질이랑 그 음질인데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구독자님들, 작가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분들이 총 1000명이 달성되면은 제가 하나의 장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선될 테니까요. 최대한 지금의 장비로 잘 활용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설명이 조금 빠르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로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올리는 날짜인데요. 제가 최대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올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일정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요일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이랑 약속을 하고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릴 그림은요, 핀터레스트에서 주요소 정면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좀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핀터레스트에 방문하기를 누르면 이미지가 크게 떠요. 그럼 이거를 확대를 할 수 없으니까 스크린샷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스크린샷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요, 제가 1강에서 직접 가셔서 그리는 그림, 그러니까 진짜 3D 공간에서 그리는 그림이 어려우니까 작가들의 눈으로 생략된 그런 어떤 그림을 보고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리다가 사진을 보고 그리다가 그 다음에 실제 공간에 가서 그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단순화시키고 그림으로 표현하는지, 사진을 그림으로 변경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종의 사진을 보고 단순화하는 연습인데요. 나중에 이거를 보고 그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그림만 보고 따라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사진은 링크로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간판이 하나 있네요. 이게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꺼운 부분에 반 높이 정도의 이 작은 주유소가 있고요. 그 옆에는 쉼터가 있는, 뭐 쉼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2개가 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중심을 잡을 간판을 먼저 그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거의 소실점이 없는 평면 소실이기 때문에요, 강약 조절은 거의 아마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HB 연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 써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간판의 두께를 표현해 주고요, 글씨를 써줍니다. 쉽게 그리는 거죠. 그 선이 삐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간판이 그려진 거고요. 이제 여기에 반 정도 높이의 큰 뒤로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는 부분보다는 조금 낮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따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되게 많은 뭔가의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 그리는데요. 약간 저는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사각형을 그릴 때 정말 네모나게 그리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삐져나오는 어떤 그런 스킬들이 어떨 보면
조금 그림을 그림답게 만들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이는 거 위주로 간단하게 그려주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계속 그 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둥은 여기 옆에 똑같이 있고요. 대신에 이 끝나는 높이, 끝나는 부분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데코레이션은 나머지 안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보이는 부분은 제가 뭘 그릴까 하다가 이 옆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속해서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자, 한번 한 요 정도로 그리고요. 거의 뭐 붙어서 문이 있고요. 그리고 문이 있다 보니까 문의 어떤 이런 틀, 문의 틀은 좀 그림답게 좀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창문이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나요? 조금 천천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좀 어두운 부분을 해칭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스케일을 알려드리는데 처음부터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칠하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간단한 외곽선들을 정리 후에 해칭 등으로 어두운 표현을 표현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처음부터 이제 어둡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 어두움, 색칠한 부분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림에서.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요. 진짜 외곽선을 다 그린 다음에 실제로 어두움이 필요한 부분을 천천히 보신 후에 해칭이나 뭐 색을 칠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어두운 면을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했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그리고 문 안이 검으니까 색을 칠해 줄게요. 색을 칠한다고 해서요, 이 네모칸을 정말 빽빽하게 까맣게 칠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이렇게 틈틈이 보이는 색을 칠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림에서는 좀 그게 매력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문 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부분 칠해줄게요. 조금 느낌이 살죠. 그리고 보면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를 좀 디테일을 그릴 건데요.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위에 야자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야자수를 그릴 건데 여기쯤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고 야자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보고요. 야자수를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삐죽삐죽한 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야자수를 한 걸 하고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쪽이 어둡잖아요. 그럼 이제 어두운 거를 확실히 체크한 다음에 외곽선을 다 그린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해칭해 주는 겁니다. 해칭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밖에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더 그림을 멋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야자수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몇 개 있어요. 대충 그 구조물들만 대충 따라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막 건물들이 페인트가 까지고 이랬는데 이런 거는 그냥 세로 해칭으로 아니면 가로 해칭, 그러니까 적절하게 섞으면 돼요. 뭐가 언제 세로 해칭 쓴다, 언제 가로 해칭 쓴다는 없으니까 좀 지저분하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랫부분에는 좀 풀이 있네요. 좀 풀은 2개가 있는데 저는 하나만 그냥 요쪽에 그냥 분위기 내려고 표현 좀 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이렇게 세로선으로 몇 개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풀. 자, 어느 정도 느낌이 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이 나는 부분을 두고요. 어차피 이 부분을 나중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한번 디테일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체 사진을 봤을 때 크게 보이는 것들은요. 요 뒤에 보이는 건물이 있고 여기 나무, 되게 마른 가지가 많은 나무, 그리고 여기 밑에 풀숲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그렸으니까요. 이제 다음은 한번 여기 이 부분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은 여기보다는 여기 무슨 우체통 같은 게 있네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우체통 같은 거를 가볍게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좀 풀을 그릴 건데, 얘는 색을 여기다 이 풀을 그릴 때 색을 칠해 버리면은 이 여기에 색칠한 부분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풀숲이라는 거를 외곽선만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힘을 빼고요. 그냥 외곽선만 삐죽삐죽한 선을 불규칙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것만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좀 이 모래선 있죠? 바람이 불어온 모래선들도 불규칙하게 그려주는 게 그림을 좀 더 재미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요 정도 그리고요. 그 뒤에 보이는 건물을 살짝 그려주는데, 사실 사진에서 보면은 정확히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냥 좀 얘가 뒤에 있잖아요. 좀 연하게 그려주고요. 얘가 좀 진해졌다 그러면 실제 눈앞에 있는 거를 더 강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당기는 거죠. 계속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이 이렇게 있네요. 창문도 마찬가지로 색칠해주고요. 여기에 뒤에 문이 또 있고, 여기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창문이 또 있네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외곽선만. 그리고 뭐 글씨도 대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TALS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여기 뭐 보일러실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대충 그냥 보이는 거는 대충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선만 그리면 돼요. 사실 건물 이게 주인공이 아니니까 뒤에 건물이 있다 정도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 보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럼 그림자가 생긴 부분은 제가 해칭을 좀 넣어 줄게요. 뒤로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요 풀숲이네요. 풀숲. 요 풀숲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선 그리듯이 제가 외곽선만 풀이다 라는 느낌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그림을 멈춰서 보고요. 그림을 멈춰서 보고, 사실 이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둡게 세로 회칭을 통해서 좀 어둡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불규칙하게. 됐죠? 이 정도로 그려졌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계속 디테일을 살려보면 요 뒤에 보이는 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규칙한 선으로 대충 그냥 몇 개의 불규칙한 선을 겹쳐서 또 멀리 있으니까 세로 회칭선으로 표현해 주고요. 세로 회칭선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대각선 회칭선을 몇 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요. 또 그림이랑 같이 섞였으니까 이 손을 당겨 줍니다. 자, 어느 정도 그 풀숲 많은 주유소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아까 세로선이죠. 세로 회칭선. 그걸로 풀 몇 개를 그려주고 여기 보이는 그림자를 몇 개 그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아쉽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 여기 쪽에 있는데
얘를 조금 당겨서 여기다 그려주고요. 어차피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런 앞에 있다라는 걸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규칙한 선을 몇 개 넣어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을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두운 부분은 약간 이렇게 색을 칠해도 되고요. 뒤에 있는 부분 아니면 좀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몇 개만 칠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은 제가 쌓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 사진은 제가 유튜브 링크에 걸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그림 역시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의 뭐 또 그리면 또 다른 그림들이 그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보이는 있죠, 이런 거 울타리 따라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울타리 뭐 잠깐 그리면 그냥 이렇게 네모 그리고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칠해주면 울타리가 그려질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중요한 게 이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주면은 울타리가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넣으시면 또 이 주유소가 재미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 그리시면서 많은 걸 익히시고 자기 스타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들.